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회장, 비서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라는 삼각편대 경영체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이건희 회장의 은둔형 경영 스타일과 맞물려 삼성만의 독특한 경영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외국 언론은 이건희 회장을 은둔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87년 회장 취임 이후 이 회장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비서실과 전문 경영인들을 통해 그룹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과 자주 독대를 나누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는 2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유사시에는 총수 일가의 방패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의 영원한 2인자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14년간 비서실장과 주요 직책을 맡으며 삼성 경영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전임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인 3년을 훌쩍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학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그가 그룹 경영과 사업 전반에서 균형 잡힌 시야를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내부에는 이학수가 얼마나 회장의 신임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여러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소병해 비서실장이 재무팀 이사가 사표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학수가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불려가 사표를 반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소병해 실장 밑에서 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학수는 이 회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재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그는 사석에서 나는 이 회장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전직 비서실 임원은 그를 회장이 경영 현안을 의논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했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 사장들과는 경영 현안을 결코 의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분신으로 불리며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1인자와 2인자의 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학수도 이건희 회장과 갈등을 겪으며 14년간 이어온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다른 재벌은 총수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2인자가 크지 않으나 삼성은 총수와 2인자 간 갈등이 경영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적 양상을 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영원한 2인자 이학수의 생애와 그가 축적한 재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수는 1946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산중학교와 부산상보를 거쳤는데 부산상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동갑이지만 노 대통령이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에 늦게 입학해 이학수가 선배였습니다. 비록 개인적 인연은 없었으나 노 대통령은 사석에서 이학수를 학수 선배라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학수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도 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고려대 상과대학 출신으로 현대건설 첨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학수가 삼성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1년 제1모직 경리과에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제1모직 경리팀은 회장 비서실로 진출하는 코스로 여겨질 만큼 그룹 내에서 주목받는 부서였습니다. 그는 대구 공장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일을 배우기 위해 공장을 장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실무 감각이 생기고 원가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업무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이학수는 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인정받아 1982년 회장 비서실 재무팀에 합류했습니다.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과 함께 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명의 비서실장이 있었지만 이학수는 이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비서실장 임명 전부터 높은 위상을 지녔던 그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신경영 선언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을 6개월간 현업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교육을 실시했는데 인원들이 불안해하자 걱정 마라, 이학수도 보낸다고 말해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이 가족 문제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의 승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 결정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병철은 이건희를 후계자로 삼았고 장남 이맹희는 삼성에서 밀려났습니다. 이후 이병철은 장손인 이재현에게 제1재단 경영권을 넘겼고 이재현의 제1재당은 1993년부터 삼성 계열 분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건희는 이학수를 제1재당 부사장으로 임명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정리를 맡겼습니다. 이학수는 이재현 측과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며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학수는 1995년부터 삼성화재 CEO로도 일하며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94년 15%였던 점유율은 1995년 18%, 1996년에는 2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비서실장 역할뿐 아니라 CEO로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997년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삼성 최고 실세로 부상했으나 당시 한국은 외환 위기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학수는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삼성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삼성자동차를 과감히 포기하도록 한 것은 이학수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차 포기를 말하지 못했으나 이학수가 회장의 뜻을 꺾고 앞장섰습니다. 1998년 대우그룹 김태구 사장과 빅딜 논의 중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처녀 과부론을 제시해 대우전자를 삼성에 끌어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학수는 처녀 같은 삼성차와 과부 같은 대우전자를 맞교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빅딜을 막아냈고 결국 삼성차는 1999년 6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 7월 1일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내 방송을 통해 삼성차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기업 빅딜 추진 시에도 삼성 대표로 나서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그룹 오너들이 직접 나선 데 반해 삼성은 이학수가 협상을 맡았고 그의 주도 아래 삼성은 외환 위기를 무사히 극복했습니다. 이학수는 외환 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비서실이 총동원돼 그룹 전체를 분석하고 버려야 할 사업과 미래 유망 사업을 가려내 구조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이 삼성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학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삼성 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그의 손에서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 출신은 이 회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학수였다고 회고하며 이건희 신화의 30%는 이학수가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비서실이 전략기획실로 개편된 이후에도 이학수는 전략기획실장을 맡아 2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주로 자택에서 이건희 회장과 독대를 나누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이학수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는 점쟁이에게 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희 회장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해석하며 자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을 세계 최고의 경영자라고 평가하며 잭 웰치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1987년 취임 이후 삼성 매출이 크게 성장한 사실이 그의 성과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학수는 경영 승계와 비자금 조성 등 삼성 내 여러 논란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무 전문가로서 제일모직 경미과 출신이며 비서실에서도 계속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검은 돈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던 소병해 실장과 달리 이학수는 이건희의 검은 돈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 수사시마다 이학수는 단골 피조사자였고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5년 MBC 235 기자가 보도한 삼성그룹 X파일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 이학수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등장하며 삼성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학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건희 회장을 끝까지 보호하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학수는 이건희와 친해 검은 돈 배달을 맡을 정도로 삼성 검은 돈에 깊이 개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이상호 기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노회찬 의원은 통신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가 국회에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학수가 삼성 2인자로서 오랜 기간 변함없이 수행한 미션은 삼성그룹을 이재용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무통인 이학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주도했습니다. 계열사 지분을 싸게 매각한 후 지분 가치를 높이는 편법 승계와 상속 작업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가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승계 과정을 꿰뚫고 있어 삼성 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며 이건희 회장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학수는 자신의 측근을 대거 등용해 오너 일가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삼성 천직 사장은 이건희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이학수 부회장의 힘이 커져 삼성의 주인이라는 말까지 들렸다고 당시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회장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해 주변에서 이학수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이 퍼지게 했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고 2010년 경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복귀 8개월 만에 이학수를 삼성물산 고문으로 발령내며 전격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인사는 발표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이학수 사단으로 불리던 경영진과 가까운 임원들도 대거 숙청당했으며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도 제공되던 전관 예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숙청을 신묘사화라고 부르며 그 규모와 속도를 표현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SK그룹 손길승 부회장 쿠데타 사건을 보고 이학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과거 최태원 SK 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손길승 부회장이 그룹 경영 지배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최 회장은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이건희 회장은 아들 이재용 시대를 위해 이학수라는 싹을 미리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회장 친정체제 선언 이후 비서실의 힘도 크게 약화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은 비서실이 과거처럼 그룹 사령탑 역할을 못하고 회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천문학적 금액을 다뤘습니다. 이에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1999년 이학수는 이재용 등 이건희 자녀들과 함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4년 삼성 SDS가 상장하면서 보유 지분 가치가 1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학수는 삼성 SDS 지분 307만 주를 보유해 1조 3천억 원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BW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지분은 이건희가 이학수에게 준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이학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2016년 심정택 경제 칼럼니스트는 저서에서 이학수 부회장 재산이 5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룹 틀을 짜고 부를 축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수는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정택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남 대치동에는 L&B 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2008년에 지어진
이 빌딩의 이름은 이학수와 부인 백씨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의 강남 빌딩 건립을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학수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에 나서다는 소식이 이건희 회장에게 전해지자 회장은 직접 불러 경고했는데 과도한 부의 드러냄이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꾸중이 이학수 은퇴에 단초가 되었냐는 질문에 한 삼성 관계자는 오랜 신뢰관계에 금이 갈 만한 사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학수가 회장의 지시와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학수는 과거 비서실 임원을 통해 건물 매입 전 사전 보고를 했고 회장도 더 큰 빌딩을 사지 그랬냐고 말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그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학수와 이건희 회장 사이의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학수의 자녀들은 사모펀드 업계에서 거물로 성장하며 다시 한번 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장남 이상훈 씨는 고려대 경영학과와 MIT를 졸업하고 삼성생명 해외 투자 업무를 거친 후 모건 스탠리 PE 한국 대표에 올랐습니다. 이후 미국 TPG 한국 총괄 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차남 이상우 씨 역시 고려대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MBA를 마치고 삼성전자 재경팀과 골드만삭스 상무를 거쳐 토종 사모펀드 글렌우드를 설립했습니다. 이상우 씨는 동양매직을 2년 만에 인수 후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라시멘트를 1년 만에 재매각해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이학수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이학수는 삼성에서 37년간 근무하며 14년간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삼성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 삼성그룹을 모델로 한 스토리에서 이학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이학수를 모델로 이학재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드라마에서는 이현재로 이름이 바뀌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의 이임자는 정현호 부회장으로 이재용 회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며 이재용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1960년생인 정현호는 적수상고와 연세대,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출신이며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재무와 전략기획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현호 체제 이후 삼성전자가 초격차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는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정현호 부회장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현호 부회장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역사를 써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학수 전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